다음 발표해 주실 분은 성지순례 전문 여행 기획자, 나를 돌보기 시작한 지 2년 차를 맡고 계시는 아가타 이구키 님의 발표를 들어볼 거예요. 그 발표의 주제는 나에게 공간 살림은 자율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자, 그럼 그 자율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열어주실 국회 언니의 발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 살림을 통해서 자율성을 찾아가고 있는 이국희 아가타입니다. 네. 저는 아난드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어, 물건 버리기를 친구랑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아난드 선생님이 올 초에 달달마켓에 글을 올렸을 때, 아니, 내 집에 있는 물건을 내가 버리는데 무슨 돈을 들고 버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회사 동료가 우리 물건 하루에 하나씩 비우기 할래? 그러면서 5만 원 내기를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 동료는 제가 그 돈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살림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서 뭐 유튜브로 뭐 썬더 대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물건을 이제 집안에 정리해 가는 단계였고, 저한테 그런 제의를 해서 그래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그 친구한테 5만 원을 줬어요. 근데 원래 할 때 저는 만약에 내가 그 친구한테 이겨서 한 달 비우기를 잘해서 5만 원을 받으면 그 다음 해에도 또 이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졌기 때문에 제가 아난드 쌤을 바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글이 올라왔을 때는 그때는 조금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미 내가 버리기를 하면서 5만 원을 친구한테 준 이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제가 물건을 버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언니 공동체 카페에 글이 올라왔을 때, 그래? 그러면 언니 공동체 언니들은 이걸 어떻게 할까? 라고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선생님이 조금 파격가로 하셨잖아요, 금액을. 그래서 나 이거 할 수 있겠는데? 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처음 시작하는 단톡방에 그날 선생님이 우리 그 구본영 선생님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글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 확 와닿았던 게 어, 정리는 우리의 약점의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기질과 재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살림의 가치가 폄훼되어 온 문화적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살림을 못하는 게 별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가사 도우미 쓰면서 그냥 살림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나다 선생님이 이 글을 읽는 순간, 아, 나는 이렇게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쓰일 인재인데, 내가 그런 하찮은, 정말, 하찮은이라는 수식어가 딱 맞겠죠? 내가 이런 하찮은 살림에까지 뭐 굳이 잘할 필요 있어? 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해왔던 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 되게 재밌겠는데? 그러면서, 5월 달에 공간 살림을 하면서 너무 재밌게 했어요. 하면서, 그래? 내가 이거를 문화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그런 살림을 하찮게 생각했었다라는 거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네? 라고 하면서 너무 즐겁게 했는데, 우선 눈에 있는 것부터 버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버린다라고 말을 가끔은 쓰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공간을 버리면서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내가 이거를 이게 우리 집에서 없어져야 돼 이거라기보다, 이게 비워지면서 공간이 살아가는구나. 이게 버리는 게 이제 비우는 걸로 이제 인식이 바뀌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한 달을 보냈고, 또 하나는 제가 그때 공간 살림을 하면서 인요가를 같이 등록을 했어요. 저는
음, 둘째가 정말 먹성이 좋았어요. 모유수유를 했는데, 제가 밥을 먹고 모유수유를 하고 나면 다시 돌아서면 배가 고플 정도로 그랬거든요. 근데 모유수유 기간이 끝났는데도 저의 그 먹성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제 이어져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이랑 올해 가장 많이 쪘을 때는 그 10kg까지 쪘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니기 2019년에 전 다시 복직을 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옷이 66 반이었는데 정말 제가 옷을 바지를 88까지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살이 찐다라기보다 붓는 거 있죠. 네, 계속 이게 허리가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막 갑자기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남대문 가서 88 사이즈 옷을 막 사들고 오는 거예요. 바지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운동은 해야 돼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머리는 생각하지만 몸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인요가라는 게 언니 공동체에서 줌으로 운동하는 게 있었지만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운동을 하는 것들이 없었는데 이 인요가는 밤 10시에 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인요가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내가 그전에 배웠던 요가 같은 경우는 안내자가 하는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거기에 맞춰 거의 가깝게 그 행위를 그 자세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요가 같은 경우에는 내 몸 상태에 맞춰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것을 3분 내지 뭐 길게는 5분까지 내가 그 선택한 자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하면서도 밤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면서 에이 이게 무슨 운동이 돼. 되게 편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옷을 입었을 때 내 옷 핏이 달라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난 되게 편하게 1시간 반을 했는데 그 다음날 내가 옷을 입었을 때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아로니아 광고처럼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해보면 진짜 좋은데 이걸 잘 모르겠는 거야. 네. 그래서 그렇게 인요가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나 같은 이런 게으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이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쉬웠는데 내 몸에 살짝살짝 변화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달에 공간 살림 1달 동안 눈에 보이는 거 정말 기쁘게 버리면서 인요가를 하는데 이거 운동 같지 않은데 몸은 약간씩 변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6월에 공간 살림을 또 신청을 한 거죠. 근데 또 이번에는 이제 공간 살림을 하면서 6월에 이제 또 몸 살림 프로그램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인요가에서 내가 그친 게 아니고 공간 살림을 하면서 나의 공간이 비워지니까 나 이제 내 몸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 저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고 지냈거든요. 근데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는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비우는 공간 살림을 했고 2달째에는 이제 공간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거실에 있는 것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했다면 6월 달에는 책장 한 칸을 들여다보면서 내 책들을 본다거나 아니면 옷장에서 옷들을 이렇게 살펴본다거나 6월 달에는 그런 살피는 작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몸살림에서는 디톡스와 함께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몸살림은 21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100일의 여정 중에 일부였거든요. 발을 잘 담근 거라고 칩시다, 우리가. 자, 그러면서 이제 공간 살림을 하고 이제 디톡스 몸에 이제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잘못된 식습관들, 그 다음에 나한테는 어떤 음식이 잘 맞고, 그런 건지 이제 그렇게 디톡스를 하면서 지내는데 사실 21일 동안 그 3주 동안 디톡스를 하는데요. 저는 보름 동안 1kg가 빠졌어요. 약간 좀 짜증나잖아요. 남들 되게 운동하면서 정말 잘 빠지고 있는데 그랬는데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났더니 그러니까 그
저희가 몸살림을 시작하기 전에 병원에 가서 체중을 쟀고 그 디톡스를 3주간 한 다음에 다시 가서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인바디 측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했을 때는 제가 거기서 65kg가 나왔거든요. 처음에 몸살림 할 때. 그랬는데 저는 사정상 4주 만에 병원에 가서 인바디를 다시 측정했을 때는 60.2kg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5kg가 빠진 거죠. 네. 그렇게 6월을 또 완전 또,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또 즐겁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6월에는 제가 끝날 때 우리 줌 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면서 나 되게 화를 내는 걸 좀 고치고 싶다. 가족들한테 갑자기 버럭 소리 내고 그래서 우리 남편도 그렇고 남편한테 좀 친절하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친절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7월에는 할 때 공간 살림을 할 때 거기다가 화 일지를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저는 7월에 화 일지를 쓰고 그 다음에 나만의 성소로 식탁을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식탁 정리를 하게 됐고, 또 하나는, 기쁨 일지를 저희가 하루에 3개를 찾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중에 하나는 남편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써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7월 미션을 이제 언니들과 얘기하면서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7월에는 이제 날마다 화 일지를 써가면서 공간 살림을 했는데 7월 말쯤에 저희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냥 그만두겠다라고 했으면 그나마 그랬는데 사실 한 1년 전부터 남편이 나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 관두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회유를 했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러이러한 미션을 갖고 있고 역할을 이 정도로 해야 하니 그래서 계속 이렇게 회유책을 썼는데 결국은 저의 회유책이 또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7월 내내 화 일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왔던 화가 왔다가 내가 쓰면서 정리돼서 다 떠난 거예요. 화가 찾아왔지만 화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나한테 화들이 막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었다면 그 남편이 얘기했을 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폭발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한 가지의 화만 온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의 우리 남편이 정말 메리트가 뭐였냐면 제가 기쁨 일지에 남편에 대한 감사를 또 하나씩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하나만 온 데다가 거기다가 또 제가 남편에 대한 또 사랑을 또 키워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화가 폭발하지 않고 그냥 그 화도 왔다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공간 살림을 하고 몸 살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또 한 번 다시 또 변화할 수 있는 그렇게 계기가 돼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뭐 가족 신화를 세우겠습니다 뭐라고 되게 제가 거창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걸 이제 약간 풀어서 말하자면 공간 살림, 몸 살림, 더 나아가서 이제 가족 살림을 이제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케이스는 그 서양에서 우리 한국 경제 그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공간 살림의 기적인 거죠, 완전. 공간 살림해, 몸 살림해, 이제 막 가족 살림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렇게 탄탄하게 걸어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막 가능성을 보면 막 달려드는 또 이런 또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탄하게 다져가는 분들에 비해서 저는 가면서 보충해 갈 것들이 있어요. 공간 살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식탁만 깨끗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아 언니 같은 경우는 주방이 깨끗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몸은 제가 지금 여전히 그 60.2kg에서 디톡스 해가 몸은 그러니까 식단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살피면서 유지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력 운동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또 보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신화는 제가 하겠다고 덤볐는데 아직 뭐 구체적인 이런 것도 없고 네, 되게 뭐 그냥 일단 덤볐을 뿐 어떻게 그려갈지는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기한 이런 게
없는데 이렇게 만약에 제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저는 공간 살림을 지속적으로 이제 더 이상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세운 계획인데도 이상하게 이거를 의무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걸 또 저항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대신에 저한테는 지금껏 제가 공간 살림을 해오면서 저에게 생긴 자율성이 있어요. 공간 살림하면서 나 내 몸 바꿔볼까? 그리고 내 몸 갖고 가보다가 가족 살림에 대한 이제 도전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건 제가 찾아가고 있는 자율성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공간 살림 타이틀 위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부드러운 혁명이라고 돼 있어요. 네. 친절하고 부드러운 거는 강요하지 않거든요. 저에게 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의무로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간 살림을 믿고 꾸준하게 지속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남들이 들으면 무슨 간증 집회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응한 적 없습니다. 제가 절대 그런 적 없고요.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 어쨌든 이런 변화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한 번 더 재경험되는 거예요. 모든 경험은 자기가 몸으로 체험했을 때 한 번, 저희가 늘 후기 쓰잖아요. 글로 다시 한 번. 그걸 나누면 나눌수록 그 똑같은 경험이 다른 의미로 계속 와요. 왜 우리 고전이라는 것들이 그 읽을 때마다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책을 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삶만큼 진정성 넘치고 모든 그 삶의 진수를 담고 있는 텍스트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자기의 삶을 1독, 2독, 3독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읽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계신 지금 이 순간 그 중간에 벼랑간 축하하고 싶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좀 가볼게요.